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9일 오후 5시 반을 넘었습니다.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한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이클 브린이라는 한국 주재 영국인 기자가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 근무를 했고 외신기자 클럽 회장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2017년에 탄핵 사태 한가운데서 외국 잡지에 쓴 글에서 야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동된 한국의 언론, 한국인의 대중정서를 야수라고 했습니다. 야수가 된다. 선동된 한국의 여론은 야수가 되어가지고 정치와 법치를 모조리 누르고 휩쓴다. 여기 한번 말려들면은 어떤 권력자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되고 왜 감옥에 가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선동된 대중정서를 야수라고 표현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영국은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어린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의 기자가 본 세계에서 가장 어린 민주주의 국가의 취약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코리안스, 한국인이란 책을 쓴 분인데 아주 잘 쓴 책입니다. 한국인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을 아주 종합한 것인데, 특히 영국인은 이 세계를 경영했으니까 이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또 민주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두루 아는 사람이죠. 그분의 말 중에서 이런 게 또 기억이 납니다. 한국인에 대한 평가는 과거에는 실제보다는 항상 국제적 평가가 낮았는데, 최근에 와서는 국제적 평가가 한국의 실력보다도 오히려 앞서고 있다. 외국에서는 선진국으로 한국을 분류한다. 그 말은 내부적으로 보면 한국은 아직도 멀었다. 또 그분은 통일보다는 한국이 주력해야 될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도달하려는 노력이다. 한국이 세계 보편적 기준에 맞는 그런 문화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충고를 한 것이 기억납니다. 선동된 여론이 법치를 무너뜨린다. 선동된 여론이 법치를 무너뜨린다. 뭐 이런 사태는 과거 민주주의를 시작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에서도 그런 패턴이 계속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가장 큰 고민은 권력의 독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동된 여론의 독재입니다. 그걸 흔히 폭론이라고 그러죠. 폭론. 여론이 폭력성을 띨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선동된 여론, 대중적 정서, 감정적 대중적 정서, 특히 한국인의 이 감정적 어떤 저항감, 감정적 정의감, 이런 것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홍수처럼 쏟아져 나가는 그 한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 선동 세력이 지금도 계속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촛불 계엄령 문건으로 둔갑시키고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쿠데타 모의였다는 식으로 몰아갔던 선동이 불과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는데도 그 선동을 했던 사람들을 처벌해야 된다, 응징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워낙 선동에 익숙해서 그런지 선동을 범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선동도 여러 질이 있는데 가장 악질적인 선동은 언론이 선동에 가담하는 것이고 정권이 선동을 주도하는 겁니다. 더 가공할 사태는
정권과 언론이, 특히 방송이 선동에 가세하는 겁니다. 정권의 선동을 언론이 견제해야 되고 언론의 선동을 정권이 견제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고 정권과 언론이 선동에 가세하면 가공할 사태가 벌어집니다. 정말 야수가 되어버립니다. 야수가 휩쓰는 세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동에 관한 한 세계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이 집권 세력이 페이크 뉴스를 단속한다고 그럽니다. 페이크 뉴스의 왕자가 페이크 뉴스를 단속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는데 아마 제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 페이크 뉴스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은 청와대를 향해서 자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페이크 뉴스의 본산지가 귀하들 아니냐고. 그런 가운데 인천시장 출신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안상수 의원이 며칠 전에 가짜뉴스 작성자 및 유포자를 고발을 했는데 경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이 보니까 주로 탄핵 사태 때 있었던 오보 또는 왜곡 또는 조작 혐의가 있는 목록을 쭉 적고 피고발인을 적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 만한 자료라는 생각이 되어서 고발장을 입수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피고발인들에 대해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형법 제311조 모욕죄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1항 동법률 제44조의 7 불법정보 유통금지 전기통신법 등을 위반한 자들이므로 처벌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발사실 고발인은 대한민국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며 피고발인들은 가짜뉴스를 생산한 자 및 유포자들입니다. 피고발인들은 다음과 같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생산된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사를 해봐야 합니다. 이게 가짜뉴스냐 아니면 단순 왜곡이고 단순 오보고 단순 실수냐 그리고 이 보도를 하고 바로잡았느냐 사과했느냐 하는 것이 참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고발인 명단은 제가 좀 조심해서 소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선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짜뉴스라고 안상수 의원이 주장한 제목 트럼프 다운표하고 여성 대통령의 끝을 보려거든 한국의 여성 대통령을 보라 다운표 닫고 라는 발언 이게 가짜뉴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사관 최태민을 한국의 라스푸틴이라고 평가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순덕은 박근혜 대통령과 성심여고 동기동창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이 보도를 한 사람이 지금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최순실 아들 청와대 근무 어느 잡지사가 보도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세월호 가라앉을 때 올림머리 하느라 90분 날렸다. 90분 날렸다. 이것도 한겨레 신문 보도로 지금 여기 적혀 있습니다. 박근혜 불법 줄기세포 시술 대통령 차움시설 무상이용 가명은 길라임 청와대입니다. 태반주사 8개월간 150개 구매 수술용 혈압제 무더기 구매 비아그라에 이어 제2의 프로포폴까지 구입한 청 섹스 관련 테이프 나올 것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마약류가 사라졌다. 청와대 의약품 대장 속의 사모님은 최씨 자매 중 한 명이다. 최순실 대통령 전용기로 해외 순방 동행했다. 경호실이 최순실을 경호했다. 보안 손님 차은택과 발모제 의혹 박근혜 최순실을 선생님이라고 불러 대통령 옷값은 최순실이 냈다. 이게 다 가짜뉴스란 겁니다. 안상수 의원의 주장입니다. 처벌해달라고 했어요. 박근혜 평일에도 관저에서 TV 시청
통일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최순실 씨 참 머리 좋습니다. 최순실 DMZ 평화공원 사업에도 관여. 최순실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과 친분. 박근혜 대통령이 무속에 빠졌다. 이건 뭐 명백사실 아니죠. 미 대사관도 촛불 지지 다운표하고 일본 소등 동참. 중앙일보네요. 이런 게 있어서 다른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도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촛불 시위 때 미국 대사관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촛불 시위대가 소등을 할 때 같이 불을 껐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내정 간섭에다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대사관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사실 없다고. 그런데 해명을 별로 보도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미국 대사관 고위 관리를 만났더니 어떻게 한국 언론이 이런 오보를 하고도 바로잡지 않느냐고 개탄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총괄적으로 광우병 괴담, MBC, 세월호 괴담, 잠수함 충돌설 등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최순실, 한진, 조향호 회장 독대 직접 돈 요구 이런 사실 없죠. 최순실 대통령 행세, 국무회의 직접 관여, 최순실 인천국제공항 공사 사장, 조달청장 인사 개입. 살벌합니다. 이 제목이. 정유라 박근혜 전 대통령 딸이라는 가짜뉴스가 유튜브 채널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상수 의원은 위 가짜뉴스의 내용과 같이 피고발인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알 권리와 가짜뉴스와 관련하여 피해를 본 구성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바 고발인은 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으로서 도처에 만연된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통을 근절하고 더 이상 위와 같은 가짜뉴스가 생산되거나 이를 유통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엄정히 수사하시어 이들을 모두 의법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4일 안상수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가 뽑은 사람이 바로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일을 안상수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기자들에게. 그러나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워낙 바쁘니까 또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면 바로 정정 보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실수를 해놓고 정정 보도한 사람이 제가 기억하는 한 아무도 없습니다. 거짓의 산이라는 표현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직무정지되었을 때 참 무력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짓산, 그게 바로 선동된 언론이고 그게 야수처럼 돌변해가지고 검찰, 법원, 국회를 끌고 가서 이른바 탄핵 사태를 만들어내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이 아직도 무죄인인데도 구속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무죄인인데도.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직 두 대통령이 인권이 이렇게 유린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선동된 대중의 정서. 대중의 정서가 야수로 변한다. 이번에 이 안성수 의원이 쭉 적은 그걸 제가 불러드렸는데 많은 사람들 그게 사실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사실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왜냐? 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것을 오보했다는 이 피고발인 명단을 보니까 이번에 계엄령 검토 문건 때 또 선동을 해가지고 기무사가 촛불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을 검토했다. 이런 식으로 선동한 언론기관과 상당 부분 겹치고 있습니다. 선동의 습관입니다. 선동의 습관을 저지하려면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안상수 의원은 용감한
용감한 고발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